국내외 모든 실시간 스포츠 경기는 토플릭스에서 무료로 중계해드립니다. 또한 토플릭스 내 스포츠 분석 패널을 이용하여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작각,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감사합니다. KCC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5위였으나 PO에서 저력을 발휘하며 최종 우승까지 차지했다. 전력만 놓고 보면 이번 시즌에도 우승을 노릴 수 있다. 지난 시즌 우승 멤버인 허웅, 최준용, 이승현, 송교창 등 핵심 선수들이 그대로 잔류했기 때문 아시아 쿼터 S 피톨라도 남았다. 대신 용병은 싹 바뀌었다. 라거나가 중국으로 떠나면서 디온테 버튼을 1옵션으로 영입했다. 버튼은 17에서 18 시즌 KBL 외국인 선수 MVP를 수상했던 선수로 뛰어난 볼 핸들링 능력과 폭발적인 득점력, 좋은 운동 능력 등을 모두 보유한 만능 선수다. 다만 악재도 많다. 2옵션 타일러 데이비스가 말썽을 일으켜 경력직 리온 윌리엄스로 급하게 교체했고 송교창과 최준용이 부상으로 시즌 초반 한동안 결장할 예정이다. 손호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8위에 그치면서 PO 진출에 실패했다. 이정현이 리그 최고 에이스로 성장했으나 전성현이 시즌 내내 부상으로 고생했고 용병 문제도 골치였다. 오프 시즌 동안 전성현과 맞바꿔 이재도를 영입했고 정희재, 임동섭, 최승욱 등 사이즈 좋은 포워드도 대거 합류했다. 그리고 앨런 윌리엄스와 DJ 번즈로 용병을 싹 물갈이했다. 컵 대회를 통해 두 용병의 기량을 어느 정도 확인했으나 이정현 몰빵 농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코멘트 KCC는 개막전에서 KT를 꺾었으나 월요일에는 LG에 졌다. 현재 송교창과 최준용, 두 명의 MVP 출신 포워드가 나란히 재활 중이고 그에 따른 전력 손실은 매우 크다. 개막전은 버튼이 40득점을 기록하는 엄청난 활약 덕에 승리했으나 LG전은 버튼이 17점에 그쳤다. 버튼이 일관된 활약을 펼쳐주는 가운데 허웅과 이승현이 힘을 보태는 것이 중요하다. 손호는 개막전에서 모비스를 182로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승리 자체도 예상 외였고 18점 차로 압도한 건 훨씬 놀라운 일이었다. 이정현이 43득점을 기록하는 역대급 활약을 펼쳤고 용병 2명이 36득점 14리바를 합작하며 셜롱 프림 듀오와의 매치업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문제는 손호 역시 이정현이 매번 이런 활약을 펼칠 수 없다는 점이다. 손호는 지난 시즌에도 이정현이 터지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경기력 편차가 매우 컸고 올 시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KCC는 홈경기 기준으로 손호전 5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이정현이 또다시 터지긴 어렵다고 봤을 때 오늘 경기는 KCC의 6점 차 이상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KCC 승 167.5 언더. 한국전력 올 시즌 엘리안을 영입해 엘리안, 임성진, 서재덕 삼각편대를 완성했고 전진선을 영입, 신영석과 함께 중앙을 책임지게 되었다. 이 점들은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하승우의 입대, 김광국의 은퇴로 세터 야마토를 영입했는데 공격수와의 호흡이 좋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난 코보컵 당시 야마토와의 호흡이 좋지는 않았고 세트를 거듭할수록 지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장지원의 입대로 이지석이 데뷔 첫 주전 리베로로 나선다는 점도 다소 우려스럽다. 대한항공 직전 OK와의 경기에서 3일 승리를 거뒀다. 초반 곽승석이 부진했지만 정한용이 3세트부터 선발로 출전, 요스바니, 이준, 정한용 삼각편대의 힘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었다. 특히 이준은 72.41%의 공성률을 기록했다. 또한 김민재가 속공에서 제 몫을 다했고 김규민도 블로킹 강점을 문제없이 선보였다. 여기에 팀 리시브 효율도 46.48%로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코멘트 새 외인 엘리안의 경쟁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서재덕, 임성진이 지난 시즌 기복을 드러냈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올 시즌 한전의 삼각편대의 경쟁력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인다. 또한 야마토 세터의 안정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니 오늘 전반적인 공격력에서 항공이 앞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은 요스바니, 이준, 정한용 삼각편대가 직전 경기 맹활약을 펼쳐주었고 직전 경기 다소 고전했던 곽승석도 베테랑 선수인 만큼 오늘 나선다면 제 몫을 해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 선수,
유광호 경험만은 베테랑 세터가 자리하고 있고 김민재, 김규민의 경쟁력도 상당하다. 여기에 항공이 직전 경기 46.48%의 팀 리시브 효율을 직전 경기에서 선보였고 한전은 장지원 리베로의 입대로 이지석이 주전 리베로로 나선다는 점도 더해본다면 오늘 경기는 항공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대한항공 승 184.5 언더. 기업은행 세웨인 빅토리아와 이소영을 영입하면서 빅토리아, 이소영, 황민경 삼각편대를 완성했다. 또한 중앙에는 이주아가 합류 최정민과의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 이 점들은 긍정적으로 볼만하지만 천신통 세터와 공격진들의 호흡이 숙제로 남아있고 신현경 리베로의 빈자리를 김채원이 메워야 한다는 점도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현대건설 직전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1에서 3 패배했다. 양효진과 이다현이 중앙에서 18득점을 합작하며 경쟁력을 과시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만했고 팀 리시브 효율도 37.97%로 뛰어났다. 다만 모마, 위파의 두 외인의 화력이 좋지 않았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래도 두 외인이 지난 시즌 분명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겠다. 코멘트 기업은행이 이번 시즌 이소영, 빅토리아, 황민경, 이소영 삼각편대를 완성했다. 이들의 경쟁력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현대건설의 모마, 위파위, 정지윤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기업은행의 새 외인 세터 천신통의 호흡도 아직 매끄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전반적인 화력 경쟁에서는 김다인 세터가 운영하는 현건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은행은 이번 시즌 이주아를 영입하면서 최정민, 이주아로 중앙을 구성했는데 양효진, 이다현 트윈타워의 경쟁력은 리그 최상급인 만큼 중앙 경쟁에서도 현건이 밀리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행은 김호철 감독 부임 이후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을 상당히 잘 보여왔다. 다만 신현경 리베로가 올 시즌부터 없고 현건은 지난 시즌 우승 전력을 그대로 이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조직력, 호흡, 집중력 부분에서도 현건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현대건설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현대건설 승 181.5 언더. 울산은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루빅손과 아라비제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시도한다. 직전 김천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답답한 공격력을 드러냈다. 이번 경기에서도 주민규의 피지컬과 연계에 의존하는 모습이 예상되지만 비셀고베를 상대로 대량 득점은 어렵다. 김기희와 김영권의 수비 라인은 견고하고 고승범과 정우영의 활동량이 비셀고베의 공격을 잘 막아낼 것으로 보인다. 결장자는 강민우와 엄원상이다. 비셀고베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오사쿠와 무토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한다. 최근 도쿄전에서 0에서 2 패배를 당하며 공격적인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사키의 기복이 심하고 미야시로의 전진 패스 공급 능력이 부족해 공격 자원들이 고립될 우려가 있다. 툴러와 야마카와의 수비 라인은 호흡이 좋지만 배후 공간 관리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결장자는 미츠키, 호타루, 히다카이다. 코멘트 울산은 울산의 지공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이며 비셀고베의 공격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두 팀 모두 공격 전개에서 아쉬움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결국 무승부와 언더 배팅이 유력하다. 두 팀 모두 승점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상하이 선화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공격의 중심인 페르난디뉴와 마레레가 동시에 결장하는 상황이다. 직전 허난전에서 2-1 승리를 거두었으나 후반 막판 극적인 득점으로 역전승을 올렸다. 현재는 루이스와 테세이라를 중심으로 속공을 전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화력이 떨어져 경기가 실리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항과 주위 수비 라인은 불안정하며 여전히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와사키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마르치 뉴와 에리손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한다. 최근 간바 오사카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상대를 주도하는 경기를 펼쳤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들의 유기적인 호흡과 침투 능력을 활용하여 상하이 선화의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마루야마와 사사키의 수비 라인은 나쁘지 않지만
마루야마의 느린 발이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코멘트 가와사키의 승리가 유력하다. 상하이 선언은 주력 공격 자원의 결정으로 화력에 제한이 있지만 가와사키의 공격력은 충분히 상하이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버 배팅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가와사키 승 2.5 오버. 브라가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대젠부로 원정 경기에서 2일 승리를 거두었다. 상대의 역습에 고전했지만 후반 막판 극적인 득점으로 승리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경기에서는 페르난데스, 오르타, 브루마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할 예정이다. 이들의 드리블과 호흡은 글림트의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페르난데스의 공격력은 아쉬워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리베이라와 반부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 라인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데 글림트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트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경기를 주도했지만 답답한 공격 전개로 무득점에 그쳤다. 이번 경기에서는 하우게와 세리를 중심으로 속공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핵심 자원인 살트네스가 부상으로 결장하여 징커나겔이 대체 출전 중이다. 공격 전개 위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호그가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군데르센의 복귀는 긍정적이지만 풀백 조합은 여전히 불안하다. 코멘트 브라가의 승리가 유력하다. 보데 글림트는 주요 자원의 부상으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브라가의 수비를 뚫기 힘들 것이다. 브라가는 체급 차이를 보이며 오버 배팅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브라가 승 2.5 오버. 갈라타사라이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안탈리아 스포르 원정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공격 전개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이며 승점을 챙겼다. 이번 경기에서도 지에흐와 살라이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할 예정이다. 메르텐스와 오시멘의 호흡도 뛰어나 충분히 엘프스 보리의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슬레라가 징계로 결장하지만 구벤크가 대신 나선다. 수비 라인인 산체스와 바르닥치는 배후 공간 관리에 능해 엘프스 보리의 역습에 대비할 수 있다. 엘프스 보리는 3에서 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하켄과의 홈 경기에서 1에서 3으로 패배했다.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대량 실점을 허용했고 날카로운 역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카심, 바이두, 제넬리가 중심이 되어 속공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헐트의 크로스나 측면 자원의 개인 능력만으로 갈라타사라이의 수비를 뚫기 어려울 것이다. 예급의 헬릭손, 부하리로 구성된 수비 라인은 나쁘지 않은 호흡을 자랑하지만 갈라타사라이의 공격력에 대한 대비는 부족해 대량 실점을 면치 못할 확률이 높다. 코멘트 갈라타사라이는 엘프스보리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 라인의 체급 차이가 뚜렷해 엘프스보리의 수비를 쉽게 공략할 것이다. 갈라타사라이의 승리와 함께 오버 배팅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갈라타사라이 승 3.5 오버. 아탈란타는 3-4-2-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베네치아 원정에서 2-0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하며 공격적인 전개를 보여주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데 케텔라르와 루크먼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칠 예정이다. 파샬리치의 정확한 패스와 레테기의 침투는 위력적인 공격 전개를 만들어내어 득점이 기대된다. 비록 콜라시나츠와 스칼비니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드룬, 흰, 짐시티의 안정적인 수비가 힘을 발휘할 것이다. 셀틱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에버딘과의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두 골 차로 앞서다가 역습에 고전하여 승점을 잃은 상황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마에다와 퀸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시도할 계획이다. 후르아시의 침투와 하타테의 패스가 연결되어 공격력을 높이려 하지만 수비 라인의 카터 비커스와 테일러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케일스와 트러스티의 조합이 부족하여 방어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코멘트 아탈란타는 강력한 공격력과 견고한 수비로 셀틱의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셀틱은 수비 조직력이 떨어져 대량 실점이 우려되며 아탈란타의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아탈란타의 승리와 함께 오버 베팅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베팅 아탈란타 승 3.5 오버. 브레스트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렌과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선제 득점을 올렸지만 후반 막판 실점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경기에서도 리스 멜로와 델 카스티우를 중심으로 롱볼 전개를 시도할 예정이다. 아조르크의 제공권을 활용한 단순한 공격 전개로 레버쿠젠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디아이와 샤르도네의 수비 라인은 탄탄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조직력을 보여주지만 공격 전개가 단순해 위협이 부족하다. 레버쿠젠은 3-4-2-1 포메이션을 구사하며 최근 프랑크푸르트전에서 2-1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를 압도하며 화력 대결에서 승리를 챙겼고 아들리와 비르츠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리말도와 프림퐁의 침투가 위협적이지만 보니페이스의 결장으로 쉬크가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인카피에타 탑소바의 103은 안정적이며 안드리히의 수비 지원 덕분에 브레스트의 공격 전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레버쿠젠은 공수 밸런스가 우수하며 브레스트의 단순한 공격 전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브레스트는 레버쿠젠의 조직적인 수비를 뚫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레버쿠젠의 승리와 오버 베팅이 유력하다. 추천 베팅 레버쿠젠 승 2.5 오버. 맨체스터 시티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고전했지만 후반 막판 극적인 득점으로 승점을 확보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도쿠와 사비우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로드리와 더 브라이너의 부재로 코바시치와 균도안의 창의적인 패스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홀란드가 활약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급 차이를 통해 득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수비 라인에서는 스톤스와 디아스가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고 있으며 변형 103을 통해 스파르타 프라하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리베레츠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로테이션을 가동했음에도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을 챙겼다. 비르 만세비치, 라흐마니, 하라슬린을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노릴 계획이지만 단순한 공격 전개로는 맨체스터 시티의 배후 공간을 공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비티크, 파나크, 젤레니로 구성된 수비 라인은 탄탄한 제공권과 안정적인 라인 컨트롤로 상대 공격을 잘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맨체스터 시티는 스파르타 프라하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 스파르타 프라하가 훌륭한 수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공격 전개가 단순해 맨체스터 시티의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가 유력하며 언더 베팅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베팅 맨체스터 시티 승 3.5 언더. 라이프치히는 3-4-2-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마인츠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공격 찬스를 잘 살리며 승점을 확보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시몬스와 누사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포 오펜다의 부상으로 세슈코가 홀로 리버풀의 수비 라인을 공략해야 한다. 이로 인해 화력 대결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클로스터만, 오르반, 루케바로 구성된 103은 안정적이지만 삼선의 수비 밸런스가 약해질 수 있다.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첼시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했지만 공격 전개가 효과적이었다. 디아즈, 소보슬라이, 살라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하며 흐라벤베르흐의 빌드업과 누네즈의 연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반다이크와 코나테의 수비 라인은 매우 견고하고 빠른 발과 제공권을 통해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준다. 코멘트 리버풀은
훌륭한 공수 밸런스를 갖추고 있어 라이프치히의 약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라이프치히는 주축 자원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이 어려운 상황이다. 리버풀의 승리가 유력하며 언더 배팅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리버풀 승 3.5 언더. 바르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세비야와의 홈 경기에서 5-1로 대승을 거두었다. 경기를 압도하며 체급 차이를 명확히 드러냈고 페드리, 하피냐, 야말로 구성된 공격진은 유기적인 호흡을 보여준다. 레반도프스키의 연계와 마무리 능력도 뛰어나 바이엘은 윈헨의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마르티네즈와 쿠바르시는 훌륭한 배후 공간 관리로 안정성을 높이고 있지만 중원에서 카사도 또는 로페즈의 출전으로 바이에른과의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 바이에른, 윈헨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슈투트가르트와의 홈 경기에서 4-0으로 승리했다. 경기에서 체급 차이를 분명히 하며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나브리, 무시알라, 올리세가 중심이 되어 화력 대결에서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와 우파 메카노의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지만 V의 부상으로 게레 1호가 우측 풀백의 대체 출전해 위치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코멘트 두 팀 모두 강력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으나 바르셀로나의 후방 밸런스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바이엘은 윈헨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화력 대결이 예상되며 오버 배팅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두 팀의 경기는 치열한 난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무승부 3.5 오버. AT 마드리드는 3에서 5-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레가네스와의 홈 경기에서 3-1로 승리하였다. 선제 실점 후에도 집중력 있는 공격 전개로 역전승을 거두며 그리즈만의 개인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세릴로트와 알바레즈의 호흡이 미흡해 대량 득점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닐두, 랑글레, 비첼의 103은 안정적인 라인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으며 코케와 바리오스의 수비 가담으로 릴의 역습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릴은 5-4-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모나코와의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상대의 퇴장 이슈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며 득점에 실패하였다. 이번 경기에서는 제그로바와 데이비드를 중심으로 속공을 노리지만 고메스를 제외하면 전진 패스 능력이 부족해 AT 마드리드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구드문드손과 알렉산드로로 구성된 수비 라인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나 부상으로 인한 자원의 공백이 아쉬운 상황이다. 코멘트 AT 마드리드는 공격 전개에서 세밀함이 부족하지만 릴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 팀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고려할 때 지루한 무승부가 예상되며 언더 배팅이 적합할 것이다. AT 마드리드가 경기를 주도하더라도 결국 득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벤피카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페비뎀과의 원정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었다. 하부 리그팀을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며 아크토르글루와 디 마리아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이어간다. 3선에서 코쿠의 전진 패스가 공격의 핵심이 되며 파빌리디스와의 연계 플레이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오타멘디와 실바의 수비 라인은 빠른 발과 안정적인 배후 공간 관리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훌륭하여 이번 경기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페에노르트는 4-3-3 포메이션을 구사하며 최근 고 어헤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5-1 대승을 거두었다. 오스만과 파이샹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격을 전개하지만 주포 히메네스의 결장으로 우에다가 화력에서 아쉬움을 남길 수 있다. 팀버와 황인범의 전진 패스는 긍정적이나 화력 대결에서 패할 가능성이 크다. 수비 라인은 트라우너의 복귀로 안정성을 더했으나 주력 공격 자원의 부상이 아쉬운 상황이다. 코멘트 벤피카는 현재 리그 내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페에노르트를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페에노르트의 수비가 벤피카의 공격 전개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벤피카의 승리가 유력하다. 따라서 벤피카 승과 오버 베팅이 적합할 것이다. 추천 베팅 벤피카 승 2.5 오버. 잘츠부르크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알타크와의 홈 경기에서 2일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 내내 체급 차이를 보이며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이번 경기에서는 키에르가르드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하겠지만 주전 공격 자원 도르겔 레스의 부상으로 디안부, 코나테, 다그임으로 구성된 3톱의 호흡이 아쉬운 상황이다. 수비 라인에서 바이두와 피아토프스키는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으나 느린 발로 인해 배후 공간 관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3에서 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 이스트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공격 전개에서 바투리나를 중심으로 속공을 노리지만 최전방 페트코비치의 제공권을 활용한 단순한 전개로 잘츠부르크의 수비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토렌테, 테오필 카트린, 베르나우의 수비 라인은 나쁘지 않지만 백사에 익숙한 이들로 인해 견고함이 떨어져 무실점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멘트 잘츠부르크는 공격적인 전개를 통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전 공격 자원의 결장으로 화력 대결에서 불리할 수 있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밀집 수비를 바탕으로 잘츠부르크의 공격을 저지하려 하겠지만 공격 전개가 단순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두 팀 모두 안정적인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무승부와 언더 배팅이 적합할 것이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영보이스는 4-1-2-1-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루체른과의 홈 경기에서 2일 승리를 거두었다. 대등한 경기 속에서도 찬스를 살리며 승점 3점을 획득한 모습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몬테이로와 우그리니치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로 형성된 투톱 엘리아와 이튼의 호흡이 맞지 않아 인터 밀란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베니토의 복귀로 수비 라인이 강화되었지만 전반적인 체급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인터 밀란은 3에서 5-2 포메이션을 구사하며 최근 로마 원정 경기에서 1-0 승리를 기록했다. 미키타리안을 중심으로 마르티네즈와 튀람의 침투를 활용하는 지공 전개를 선보일 예정이다. 차라놀로의 부상으로 대량 득점은 어렵겠지만 수비 라인은 아체르비의 부상으로 인해 파바르, 더 브라이, 바스토니의 103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이미 호흡을 맞춘 조합이므로 영 보이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인터밀란은 전반적인 체급 차이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영 보이스는 새로운 투톱 조합으로 인해 공격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터밀란은 적절한 수비와 전술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터밀란의 승리가 유력하며 언더 배팅이 적합할 것이다. 추천 배팅 인터밀란 승 3.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 픽은 토플릭스 스포츠 중계 방송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또는 링크를 통하여 토플릭스 가족방에 참여를 바랍니다. 스포츠 중계는 구글 검색 토플릭스. 감사합니다.